할머니, 번호표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은 정옥자 할머님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이른 새벽 차가운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돌며 지나간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펴고 생선을 내놓기 바쁘고 그 가운데 굳은 손으로 고등어를 정리하는 여인이 있다. 정옥자 66. 군살 없이 말라붙은 몸 깊이 팬 주름살.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녀의 손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옥자는 새벽마다 누구보다 먼저 시장에 나왔다. 생선을 손질하며 허리를 펴는 법도 몰랐고 비린내와 젓갈 냄새가 배어있는 앞치마는 그녀의 갑옷이었다. 평생 두 아들만 보고 살았고 남편은 술과 도박으로 일찍 떠났으며 사채까지 떠안은 채 혼자서 장남과 차남을 대학에 보냈다. 장남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차남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다들 잘 살고 있으니 이제 그녀도 좀 쉬고 싶었다. 이날 아침 옥자는 유난히 무거운 봉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봉투 안에는 구겨진 외화예금 증서, 오래된 적금 통장, 종이 한 장 크기의 금 보관증이 들어 있었다. 몇십 년간 비닐 속에 쌓여 있던 이 종이들이 그녀의 유일한 노후 자산이었다. 오랜만에 시장 바깥 나들이를 한 그녀는 버스를 타고 대형 시중은행으로 향했다. 시장에서는 여왕 같은 그녀였지만 도심에 들어선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의 앞치마 굳은 손, 손등에 박힌 생선 비늘 자국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옥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이 되기까지 몇십 년을 참아왔고 참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 은행에 도착한 옥자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냉방이 지나치게 강한 대형 로비 안 말끔하게 정장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번호표 기계 앞으로 갔다. 그런데 기계 앞을 막고 선 남직원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할머니, 번호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번호표를 뽑으려 했지만 기계는 먹통이었다. 옥자는 말없이 기계 앞에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지나쳤고 누군가는 손으로 코를 막았다.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녀의 옷차림이 불쾌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옥자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기다렸다. 팔에 든 봉투가 점점 무거워졌고 발은 퉁퉁 부어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젊은 남직원이 다가오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찾으실 건데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직원의 눈빛이 깔보는 것이 분명했지만 꾹 참고 봉투를 조심스레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천천히 끓기 시작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는 고요한 자존심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그 종이들을 꺼내기로. 그리고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주기로. 은행 내부는 여전히 분주했다. 정옥자는 출입구 옆 사람들의 동선에서 비켜선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창구 앞줄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대기 번호는 이미 70번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번호표를 받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봉투를 꼭 끌어안은 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치마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은근하게 풍겼다. 냉기 가득한 은행 내부에서 그 냄새는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창구를 지나치던 한 젊은 여성이 코끝을 찡그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 뭐야, 생선 장수까지 은행에 와. 말은 작게 했지만 그 조소는 명확하게 들렸다. 정옥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몸을 웅크리듯 하며 다시 봉투를 품에 안았다. 시계는 아침 9시를 넘어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때 옆 창구에서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가 입장했다.
고급 모직 재킷, 반듯하게 다려진 셔츠, 윤기 나는 구두. 그는 조용히 들어서자마자 직원 한 명이 바로 다가갔다.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로 마련된 상담실로 안내받았다. 기다림 따위는 없었다. 정옥자의 눈에 그 장면이 들어왔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냄새로, 옷으로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다시 껌을 씹던 직원이 다가왔다. 이번엔 훨씬 더 느긋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옥자를 향해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 했다. 아직 번호표 못 받으셨어요? 기계 고장났으면 말씀을 하시지. 그녀는 가만히 입을 열었다. 번호표가 아니라 확인받을 게 있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제야 그녀가 들고 있던 봉투에 시선을 주었다. 누렇게 빛바랜 서류들이 비닐을 뚫고 비쳐 보였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시큰둥한 태도였다. 그래도요, 이거 확인하려면 번호표 뽑으셔야 됩니다. 시스템상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기다리던 줄의 뒷사람이 큰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고 할매, 그냥 다음에 오이소. 뭐 그리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치 없는 늙은이 하나 때문에 줄이 늦어진다는 불만이 공기 중에 섞여 흘렀다. 하지만 옥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얼굴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급하지요. 오늘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건 굴복이 아니었다. 무시받아온 지난날을 통째로 삼켜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단단한 눈빛이었다. 직원은 그제야 조금 당황한 듯 주춤거리며 말했다. 그럼 여기 계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아니, 생선장수가 뭘 확인받을 게 있다고 저러노.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오직 봉투만을 조용히 더욱 꽉 안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자존심이었고 세상에 증명할 마지막 증거였으니까. 직원은 마지못해 정옥자 앞에 앉았다. 컴퓨터 창을 띄우며 무심한 손놀림으로 물었다. 무슨 통장인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옥자는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다. 비닐에 쌓인 낡은 종이들이 천천히 세상의 빛을 다시 받았다. 첫 번째는 1987년 발급된 외화예금 증서. 당시 미화 5만 달러를 매입해 정기예치한 증서였다. 두 번째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꼬박꼬박 붙던 만기 적금 통장 3권. 마지막은 황금색 테두리의 금 보관증이었다. 서류마다 당시 은행 이사의 직인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직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듯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거 예금 규모가 상당하신데요. 정옥자는 말이 없었다. 봉투를 양손으로 가지런히 잡고 직원의 표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급히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이어 부지점장이 나타났고 상황을 확인한 그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저희 지점장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제야 정옥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데 익숙한 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녀도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변했다. 아까까지 무심하던 눈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그녀를 향해 있었다. 몇몇은 수군거리며 다른 창구로 안내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궁금하다는 듯 힐끔힐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점장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달려왔다. 땀을 닦으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옥자 어르신 맞으시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사무실로 들어가라는 말에도 가방을 꼭 안고 대기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지점장이 당황해 눈짓을 주자 직원이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더 쾌적한 곳으로 안내 드릴게요. 그제야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쾌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 앞에 서서 기다렸다. 정옥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봉투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이 종이들 한 푼도 허투루 모은 게 아닙니다. 10원, 100원 매일매일 손등이 갈라지고 피 섞인 물을 쥐고도 모은 돈입니다. 시장 사람들한텐 쓸모없는 종이처럼 보였겠지만 제겐 인생 전부였습니다. 지점장은 그 말에 대답을 못했다. 옥자의 말은 소리 높지 않았지만 은행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이제 정옥자는 결심했다.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온 거라는 것을. 오늘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을. 지점장은 옥자에게 조심스레 앉을 자리를 권했다. 응접실 구석,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테이블. 고급 커피잔과 병물까지 준비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정옥자는 단호히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 말에 지점장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옆자리에는 아까 껌을 씹던 남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이제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다. 지점장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 어르신의 예금 총액은 원화로 환산 시 약 200억 원에 이릅니다. 저희 은행 입장에서도 매우 귀한 고객이십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의 응대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불쾌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옥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되지요. 오늘 그 직원이 본 건 제 옷차림, 냄새, 말투뿐이었겠죠. 그 사람한테 나는 고객이 아니었던 거죠. 그녀의 말에 지점장조차 할 말을 잃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정옥자는 봉투 안에서 인출 신청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자리에 온 건 내 전 재산을 이체하려고입니다. 지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이 이체라고요? 혹시 어르신 어떤 사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옥자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유요? 내가 이 은행에서 고객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게 사유지요. 지점장은 당황한 채로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직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정옥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30년을 넘게 한 푼, 2푼 쪼개 모은 돈입니다. 하루에 생선 한 마리 더 팔고 젓갈통 하나 덜 가져가며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내 존재 자체를 무시했어요. 이 100억도 내 몸 냄새만큼은 못한 거래요. 그녀는 인출 신청서를 한 칸씩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창구에서 인출이 어렵다며 본점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직원의 말을 듣고도 묵묵히 기다렸고 필요한 서명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름을 적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체는 오늘 중으로 완료됩니다. 지점장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정옥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웃지 마세요. 나는 이 은행에 웃음을 주러 온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웃고 싶단 생각 안 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돌아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이 은행 다시는 안 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은행을, 그리고 그날을 통째로 갈랐다. 사이다 같지도 않았고 고함도 없었지만 사람들 심장에 오래 남을 말이었다. 정옥자는 고개를 들고 대기실을 지나 은행 문을 열고 나섰다.
거리에 닿은 햇살이 유독 따뜻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다만 확실했다. 자갈치 시장. 해가 중천을 넘기자 골목엔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얼음을 덜어내고 고등어를 가지런히 올렸으며 관광객 몇몇은 사진을 찍으며 이국적인 시장 풍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 틈으로 정옥자의 모습이 다시 보였다. 밤새 은행에서의 일은 골목 어귀까지 소문처럼 번져 있었다. 누군가는 과장했고 누군가는 반신반의했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정옥자 아짐에 200억 있다더라. 그 말은 바다 안개처럼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었다. 옥자는 평소처럼 자신의 자리에 천막을 치고 생선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에 잡힌 것은 언제나처럼 고등어였고 비린내는 여전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예전 같으면 좀 비싸다며 흥정을 걸던 단골마저 이날은 묵묵히 값을 지불했다. 두 칸 옆 좌판에서 장사하던 순이 아지매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옥자 씨, 오늘은 뭘 그리 정성 들여 팔아요? 이젠 생선 안 팔아도 되겠다, 안 그래요? 그 말에 옥자는 손을 멈추고 순이를 바라보았다. 싱긋 웃는 얼굴,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눈빛. 옥자는 짧게 대답했다. 팔 수 있을 때까진 팔아야지요. 이 냄새가 나한텐 제일 편하거든요. 그 대답에 순이는 멋쩍게 웃고 돌아섰고 그 장면을 본 시장 상인 몇몇도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진짜 대단한 여자요. 그냥 장사꾼이 아니었구먼. 그날 오후 골목 입구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내린 사람은 옥자의 장남이었다. 번듯한 수트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 그는 어머니를 향해 걸어오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 시장에 아직도 나와요? 이젠 좀 쉬셔도 되잖아요. 집에 가요.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고등어를 더 얹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돈 필요해서 온 거냐? 장남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의 눈초리도 날카로워졌다. 옥자는 생선을 얼음 위에 올려놓으며 다시 말했다. 너한텐 줄 돈 없다. 네가 알던 엄마 이제 없다. 그 말에 장남은 할 말을 잃었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탄 섞인 탄성이 나왔다. 순간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비린내 나던 골목 사람들 틈에서 평범했던 정옥자라는 이름이 그날 이후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 자갈치 여왕 정옥자. 누구보다 오래 무겁게 묵묵히 살아온 여자의 이름이었다. 비오는 저녁 자갈치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닫혔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 사이로 옥자는 조용히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덜 팔린 고등어 몇 마리와 젓갈통 뚜껑을 덮으며 그녀는 흐릿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미국에 있는 차남이었다. 엄마, 거기 잘 있어? 건강은? 시장은 아직도 나가? 옥자는 수화기를 멀리 두고 잠시 듣기만 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근데 엄마 사실 나 지금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이지 처음부터 크게 해보려고. 투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옥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장남에 이어 이번엔 차남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디까지 알고 말하는 거냐? 내 형한텐 뭐 들었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대답이 들려왔다. 형이 은행에서 엄마가 200억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은 도와줄 수 있잖아. 그 말에 옥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바다와 비에 젖은 골목, 그리고 깜빡이는 가로등. 그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조용히 사람을 등 돌리게 만드는지 그동안은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했던 건지도 몰랐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평생을 헌신했고 사랑했고 양보해왔다. 아들들이 밤늦게 들어와도 불 꺼진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데웠고 한겨울에도 도시락을 들고 학원 앞에서 기다렸으며 월세가 밀려도 학비는 먼저 냈다. 그 모든 날들이 단 한 통의 전화로 값이 매겨졌다. 다음 날 아침 장남과 차남이 함께 시장으로 찾아왔다. 의기양양하게 들이닥친 두 사람은 한 손엔 계약서, 다른 손엔 사무실 주소가 찍힌 명함을 들고 있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좋은 프로젝트 들어갔어요. 해외 쪽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이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정옥자는 생선 비늘이 묻은 장갑을 벗으며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피부치라는 이름 하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표정.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니들한테 줄 돈 없다. 엄마 돈은 이제 엄마를 위해 쓰기로 했다. 장남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그 돈 다 썩힐 거야? 결국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돈 아냐? 정옥자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다. 아니, 그 돈 니들 책임 없어. 그건 내가 벌었고 내가 감당했던 인생이야. 이제부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 쓸 겁니다. 두 아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골목엔 물이 고이고 그 위에 생선 내장 찌꺼기가 흘러갔다. 정옥자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생선을 썰기 시작했다.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정옥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자갈치 시장 연합회 회의실. 좁은 컨테이너 박스에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시장 회장 선거가 있는 날이었다. 현직 회장의 고령 은퇴 선언 이후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몇 달이나 공석이었던 자리. 그런데 오늘 회의 안건의 첫 번째 이름은 다름 아닌 정옥자였다. 장사밖에 모르던 사람이 뭘 해? 사람들 앞에 나서본 적도 없잖아. 이런 수군거림 속에서도 몇몇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 사람이 그래 보여도 누구보다 시장을 잘 알아요. 우리 사정,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은 알아요. 시간이 흘러 회의가 시작되자 회장 대행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첫 번째 후보는 정옥자 씨입니다. 별도로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직접.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느 때처럼 생선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장갑을 낀 채였다. 고운 말 한마디 없이 무대 위에 오른 연극배우처럼 그녀는 회의실 정면에 섰다. 여러분, 내가 시장을 대표하겠다는 생각, 처음엔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길 지켜온 시간이 몇 년이었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옥자 아지매, 우리 좀 살려줘요. 정옥자는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러분이 날 믿어준다면 그 믿음만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시장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떠나도 이 시장은 우리 곁에 남잖아요. 그 말에 시장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눈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회의는 만장일치로 끝났다. 정옥자, 자갈치 시장 연합회 회장.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생선 장수가 아닌 이 시장의 기둥으로 불렀다. 며칠 뒤 그녀는 시장 입구에 작은 간판을 걸었다. 자갈치 장학금 자갈치 상인 자녀 누구나 지원 가능. 그리고 또 며칠 뒤 상인 회비 일부를 조정해 노년 상인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마련했다. 그녀가 처음 내민 손은 돈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정옥자의 이름은 그날부터 시장의 왕좌가 되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이 골목의 중심이 되었다.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밤 자갈치 시장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어두운 골목에는 얼어붙은 물자국이 희미한 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골목 끝 폭우가 보이는 벤치 위에 정옥자가 앉아 있었다. 생선 상자는 모두 정리됐고 낡은 앞치마도 벗어 가방 속에 넣은 상태였다. 두 손엔 따뜻한 캔커피 하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온기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자 지난 세월이 한 장면처럼 떠올랐다. 죽도록 일해도 남는 건 없었던 날들, 어린 두 아들을 시장 한복판에 앉혀놓고 눈치 보며 일하던 시간들. 그 속에서도 엄마니까라는 말 하나로 버텨왔던 자신이 스스로 대견하기도 서글프기도 했다. 그날도 장남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솔직히 돈보다 가족이 우선 아니야? 그녀는 말없이 통화를 끊었다. 자식은 가족이지만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그들의 계획 안에 존재하지 않기로 결심한 뒤였다. 이젠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말한 뒤로 정옥자의 삶은 조용히 바뀌었다. 하루 장사가 끝나면 인근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생선 손질을 가르쳤고 고령 상인을 위한 무료 도시락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회장님이 아닌 진짜 자갈치 여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옥자는 그 별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누군가 물었다. 왜요? 여왕이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데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왕이 아니라 그냥 정옥자이고 싶어요. 누구 엄마도 누구 밑에 있던 사람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보는 것도 한 번쯤 괜찮잖아요. 늦은 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폭우 끝에 다다르자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손을 뻗어 캔커피를 바다로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수고했다, 옥자야. 진짜 잘 살아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찬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등에 흐르는 온기는 따뜻했다. 그것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아낸 한 여인의 마지막 걸음,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페이지였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누구 하나 덜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기술이 조금 서툴다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지요. 각자의 속도로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존엄하니까요. 오늘 하루 마음 깊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만남과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기꺼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도 널리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더 좋은 날들이 꼭 찾아오길 바랍니다.